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일하기에도 훨씬 편해졌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어 크나큰 부를 이루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부자,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부와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고 그 영상들의 조회수도 다른 컨텐츠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와 돈에 대한 많은 관심과는 모순되게 2014년 미국의 일간신문과 미국 노인협회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1위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통계 자료에서 그 원인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34.7%를 차지하여 1위이고 그 다음 경제생활 문제가 26.7%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생활고 등의 경제생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크나큰 부를 이루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은 재정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평생 동안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1, 2년 정도의 생계비를 인생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으나요? 라는 많은 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나모리 가즈 회장은 일본 교세라 창업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의 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 회장이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마쓰시타는 유명한 댐식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댐이 없는 하천은 큰 비가 내리면 물이 크게 넘쳐 홍수를 만들고 가뭄이 지속되면 말라버려 물 부족을 일으킨다. 그러나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면 날씨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수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도 호경기일수록 불경기에 대비하는 여유로운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댐을 만들 수 있는가? 즉 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며 비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쓰시타는 그런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댐을 만들려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이나모리 가즈 회장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마쓰시타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안정적인 인생 경영을 위해 댐에 돈을 준비해두면 인생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 수년 전에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겨 1년치 생활비를 대출로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절친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대출도 능력이라면서 저를 위로해준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요. 13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니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구나 직장에서 갑자기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 치료비와 생계비의 목돈이 필요하거나 코로나 등의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등의 인생에서 끔찍한 대형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발생 시기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형 사고는 많은 경우 재정적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막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서 끌어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수년간 지속되고 빚의 늪에 빠지게 되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도 1년 후에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자금을 끌어왔는데 예상과 달리 자금이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2년 정도의 생계비를 준비해 놨다면 인생의 대형 사고에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 비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동 전략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최소한 수입의 10% 정도를 자동이체로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수입이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매달 50만 원은 저축해 가는 거죠. 이자를 제외하고 10년이면 최소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댐에 준비되는 거죠. 혹은 좋은 기회로 목돈이 생겼다면 댐에 저장해두면 되겠죠. 두 번째, 빚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20대 신용유의자, 옛 신용불량자가 51,116명으로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고용 상황도 좋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빚이 연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빚도 1,896조 2천억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 빚이 1,092조 7천억으로 57.6%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빚이 있어 매달 빚을 상환하는데 100만 원씩 갚아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을 하면서 무리 없이 빚을 갚아가고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수입이 없어지면 빚 상환은 물론이고 생활도 되지 않겠죠. 곧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부득이하게 1, 2년 정도의 시간만 흘러도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다시 빚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 수입이 생기더라도 그 시점부터의 생활비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진 빚은 갚기 힘든 상황이 되므로 또다시 빚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1, 2년의 생계비 정도의 인생 비상금 마련은 안정적인 인생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빚이 생기면 빚의 늪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빚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더라도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모두 상환하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몇십 년의 장기 대출을 제외한 부채는 적어도 5년 이내로 모두 상환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 퇴직 전 인생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직 평균 연령이 49.3세로 이 시기가 지나면 가계 재무 상태가 40대의 흑자에서 50대의 적자 구간으로 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은 가능하면 40대에 모두 상환하는 것이 가계 재무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영상은 카드로 상단에 삽입해 둘게요. 참고하세요.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으로 수입의 가용자금 내에서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줄 텐데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 곡선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불행한 인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여건에 맞지 않게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빚을 끌어와서 비싼 자동차, 집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자신의 여건에 맞게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
즉 분수에 맞는 생활은 재정적 안정을 만들어 훗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큰 고통 없이 인생길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재정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우선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정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자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예금, 적금, 현금,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은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또 퇴직연금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구합니다. 이 작업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2단계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모두 적어봅니다.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와 생활 위에 필요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수입에서 고정비를 제외하면 생활비를 결정해서 가용 자금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 매주 지출을 파악해서 가용 자금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 점은 지출을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장을 보는데 20만 원을 책정해 두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5만 원을 초과하여 25만 원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 주에 15만 원을 소비하면서 곧바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책 성공적인 삶을 위한 좋은 습관에 이와 같이 표를 만들어 두었고 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리해두면 계산이 자동으로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재정적 안정을 위한 3가지 대비책은 첫 번째, 1, 2년 정도의 생계비를 인생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최소한 수입의 10% 정도는 자동이체로 저축해 둡니다. 혹은 좋은 기회로 목돈이 생겼다면 댐에 저장해 두면 되겠죠. 두 번째, 빚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빚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빚을 질 경우 수입에서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지 상환 계획을 수립 후에 최대한 빨리 상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는 5년 이내에 또 40대에 모두 상환할 경우 재정 안정화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수입의 가용자금 내에서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재정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주 지출을 파악해서 가용자금을 확인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인생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돈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정당한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소중히 하고 소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출하고 가용자금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돈을 잘 다루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바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3가지 실천을 통해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